네, 세계 기업에 직접 투자하는 해외 직투 이어가겠습니다. 이제 다음 달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이제 연말 성수기 시즌에 접어들게 됐는데요. 이에 따라서 호텔 관련 섹터들 주목을 해보자라는 이야기들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전 세계적으로 호텔 체인을 많이 갖고 있는 기업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아마 익숙하실 것 같습니다. 기업 소개부터 만나보실까요? 네, 오늘은 우리에게도 매우 친숙한 세계적인 호텔 체인이죠. 미국의 메리어트 인터내셔널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메리어트 인터내셔널은 다양한 호텔 브랜드들을 보유하고 있는 세계적인 호텔 체인인데요. JW 메리어트, 리츠 카튼, 또 코트 야드와 같은 브랜드들을 모두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도 이 JW 메리어트 호텔은 메리어트 호텔 체인 중에서도 최고급 라인으로 꼽히고 있는데요. 바로 메리어트 호텔의 설립자인 제이 윌러드 메리어트의 이니셜을 따서 이름을 지었다고 합니다. 또한 메리어트 호텔은 미국 내에서 트랜스 지방이 없는 음식을 손님들에게 제공한 최초의 호텔이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최고급 서비스를 제공한 것이 인정을 받아서 지금의 메리어트 호텔로 우뚝 성공하게 됐습니다. 최근에는 아주 큰 이슈도 있었습니다. 바로 메리어트 호텔이 스타우즈 호텔을 인수하겠다고 밝힌 것인데요. 이번 인수로 인해서 메리어트 호텔은 전 세계 110만 개 이상의 객실을 가진 세계 최대 규모의 호텔 체인으로 우뚝 서게 됐습니다. 그동안 객실 규모 1위 호텔은 힐튼 호텔이었지만 이번 인수로 인해서 순위가 뒤바뀐 것인데요. 또한 이번 인수를 통한 시너지 효과도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세계 최대 호텔 체인인 메리어트 인터내셔널 좀 더 자세히 살펴보시죠. 네, 자 세계적인 호텔 체인 메리어트 인터내셔널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이미 서울에도 지금 2개가 있고요, 제주 그리고 부산에도 있을 정도로 지금 국내에도 많은 호텔 체인들이 들어와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네, 연말 시즌에 대해서 더 기대감이 커지는 기업인데요.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키움증권 방은규 연구원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일단 저희가 메리어트 인터내셔널 워낙에 이제 우리에게도 익숙한 메리어트 호텔로 익숙한 그런 기업입니다. 자, 일단 기업 소개를 좀 간단히 들어보도록 하죠. 네, 메리어트 인터내셔널은 미국 나스닥에 상장이 되어 있습니다. 조금 전 장을 마친 현재가는 1.96% 내린 70.98달러이며 52주 최고가는 85달러, 52주 최저가는 63.95달러입니다. 메리어트 인터내셔널은 30여 개의 브랜드를 거느린 세계 1위 호텔 체인 업체입니다. 대표적인 자회사로는 메리어트 호텔 앤 리조트, JW 메리어트 호텔 앤 리조트, 리츠 칼튼 등이 있습니다. 본사는 미국 메릴랜드주 몽고베리 카운티 베스다 지역에 자리하고 있고, 한국에도 JW 메리어트 호텔 서울, 코드야드 바이 메리어트 판교 등 7개 호텔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업이 숙박업으로 시작했던 건 아니라고 들었거든요. 산업 성장 스토리 한번 들려주시죠. 예, 메리어트 인터내셔널은 현재는 세계 최대 호텔 체인이지만은 1927년 메리어트 부부가 미국 워싱턴 DC에 차린 루트 비어라는 작은 음식점으로 시작되었습니다. 뜨거운 음식 메뉴를 추구하면서 핫숍이라는 이름으로 음식점을 다시 오픈을 하게 되는데요. 1928년 드라이브인 레스토랑을 개업하면서 자동차 안에서 바로 식사를 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했고, 1937년엔 항공사와 제휴를 맺고 기내식을 납품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1950년부터 호텔업에 진출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자동차 여행자를 위한 호텔을 1950년 개장했고, 9년 뒤인 1959년 메리어트 인터내셔널 최초 호텔로 불리우는 키브리지 메리어트 호텔을 미국 버지니아에 개장을 했었습니다. 1984년에는 하와이 100번치 호텔을 개장하였고, 1990년대에 들어와 호텔 체인 사업에 집중하면서 인수합병을 거듭했고, 100번치 호텔을 개장한 18년 뒤인 2002년에는 2500번치 호텔을 개장하면서 무서운 성장세를 보여주었습니다. 메리어트 인터내셔널은 얼마 전 쉐라톤 호텔의 모기업인 스타우드로 인수하면서 5,500개 호텔과 100만 개 객실 보유한 세계 최대 호텔 체인이 되었습니다. 네, 지금 아주 유명한 호텔 체인으로 유명해져 있지만 그 출발을 일단 음식점에서 출발하게 되면서 지금 음식제 자재로서는 호텔 내에서도 아주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데 그만한 이유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어서 그럼 수치적인 면도 한번 살펴보도록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이 기업의 주가 수익률 장단기적으로 어떤 흐름이었을까요?
예, 3년 장기 수익률은 100% 이상 수익률을 보이면서 양호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1년 단기 수익은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기업 내 특별한 약재가 있지는 않았습니다. 메리어트는 올 여름부터 꾸준히 미국 주요 기관 애널리스트들로부터 추천을 받아왔고요. 최근 3개월 다시 회복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기업 내 주 이벤트가 많았던 4분기 실적도 기대해 볼 만해 상승 분위기를 계속 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최근 4개 분기 실적을 살펴보시겠는데요. 강달러 현상을 거론하고 있는 미국 내 기업들과 비교해 보자면은 안정적으로 꾸준한 실적을 내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내년 초에 진행 중인 스타우드 인수권이 마무리되면 단기적으로 단기 순이익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실적이 점차 개선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조금 전에 뭐 스타우드 인수에 대한 얘기들을 말씀을 해주셨는데, 투자 포인트들이 뭐 그 밖에도 좀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투자 포인트들 우리가 예측을 해볼 수 있을까요? 예, 먼저 메리어트의 최근 가장 이슈는 앞서 기업 소개를 통해 언급해드렸던 스타우드 인수권입니다. 메리어트 인터내셔널은 스타우드를 122억 달러 인수하기로 합의를 했고요. 이번 M&A는 지난 2007년 블랙스톤이 힐튼 호텔을 260억 달러 인수한 이후 두 번째로 큰 규모의 인수합병 이슈였습니다. 메리어트가 스타우드를 인수하기 전에는 올해 10월 기준으로 전 세계 호텔 체인 1위는 힐튼이었습니다. 그들을 이어 메리어트 인터내셔널이었는데요. 사실 1, 2 격차가 그리 크진 않았습니다. 10월 기준으로 7위에 랭크되어 있던 스타우드에 35만 객실이 더해지면서 메리어트는 5,500개 호텔과 110만 개의 객실을 보유하게 됩니다. 체인을 확장하게 되면서 메리어트는 멤버십 경쟁력을 높이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같은 체인 안에서 멤버십 혜택들을 쉽게 공유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데요. 스타우드의 멤버십인 SPG 회원들은 충성도가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의식했는지 메리어트 CEO 아르네 소렌슨 메리어트는 스타우드의 대부분의 브랜드들을 유지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인수합병을 통해 멤버십 공유에 있어서 메리어트는 압도적인 경쟁력을 가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메리어트는 5년간 유럽 호텔 객실을 점진적으로 2배로 늘리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메리어트는 작년 유럽 내 점유율을 전년 대비 2.1% 증가하면서 10년대 최대 성과를 내면서 유럽 시장에 좀 더 집중해서 사업을 진행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메리어트 유럽 지역에서 운영 중인 호텔 객실 수는 7만 4천여 개로 15만 개 수준을 늘릴 계획으로 밝혀져 있는데요. 젊은 세대의 취향에 맞는 스타일과 중저가의 부티크 호텔과 비즈니스 호텔에 집중적으로 투자할 것으로 보입니다. 유럽 지역은 전 세계인들 누구나 한 번쯤 가보고 싶어하는 여행지로 여행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관광지인데요. 22 양적 완화 실시로 유로화 약세가 장기간 지속되고 있고 22 드락의 총재가 거듭 양적 완화의 확대 및 기간 연장을 언급하면서 유로화의 약세가 한동안 더 지속될 것으로 보여져 유럽 지역의 여행의 부담이 줄어들면서 관광객들의 증가로 이어지고 있어 관광 활기를 되찾고 있습니다. 하지만 IS, 파리 테러 등 유럽 주요 지역의 테러 위협이 상존하고 있어 우리나라가 지난 여름 메르스로 인하여 단기적으로 관광업에 타격을 입은 것처럼 유럽 지역의 관광 지속이 잇따르고 있어 직접적인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 13일 파리 테러 직후 메리어트 주가는 큰 폭으로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안심이 되는 부분은 메리어트는 전 세계 체인을 운영하고 있지만은 미국 내 사업에 집중하고 있어 수익의 80% 정도를 미국 내에서 감당하고 있어 글로벌 이슈에 크게 민감하지 않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대부분 보유하고 있는 브랜드가 중저가 시장을 공략하고 있어서 다른 개인 숙박 업체에 비해 공급 증가에 덜 민감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고요. 또한 크리스마스가 다가오고 있고 연말 연시 특수를 노리고 있어 투자의 적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유럽에 대한 어떤 불확실성도 존재하고는 있지만 특히 일각에서는 내수 위축이 그렇게 크진 않을 것이다라는 의견도 나오는 가운데 네. 미국 쪽으로 또 더 많은 수익이 발생하고 있어서 우려감은 크지 않다고 얘기를 해주셨고요. M&A 모멘텀까지 점검을 해주셨습니다. 자, 월가 평가도 좋을 것 같은데 외국계 애널리스트들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예, 외국 기관 투자 의견을 보시면 매수 13건, 보유 9건, 매도 2건으로 긍정적인 의견들이 대부분이고 최고 목표가는 100달러, 최저 목표가는 61달러로 평균 목표가는 84달러 정도 됩니다.
얼마 전에 스타워드 인수권 발표 전에 나온 의견들이 재조정될 가능성이 있어 기관들의 의견이 목표가는 좀 더 상향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메이저급 기관들의 의견들이 상당히 긍정적이고 호텔 관광업 관련된 종목들은 올해 계속 기관들의 추천을 받아왔습니다. 메리어트를 추천을 한 애널리스트는 메리어트는 안정적으로 꾸준히 수익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평가를 하기도 했습니다. 차트를 보시면서 차트에 대한 설명도 계속 해드리겠습니다. 차트를 보시면은 이중 바닥력을 만들고 있고 상승 흐름이 나왔지만 이전 고점인 $80 부근에서 조정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락 추세선은 이탈하지 않고 지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 상당히 양호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거래량이 많이 급증하고 있는데요. 이 모습은 누군가 매집을 하고 있다는 신호로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하락 추세선이 깨지지 않는다면 상승 흐름이 나오겠지만 이동평균선의 저항이 있기 때문에 단기적인 급등이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단기 목표가는 N자형 목표치인 $82까지 올라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또한 최근 인수합병으로 인해 세계 1위 호텔이 기업이 되었기 때문에 단기적인 시너지보다는 장기적인 시너지를 기다리면서 장기 투자하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자, 장기 투자에 대한 관점을 가져가자 이렇게 짚어주시면서 메리어트 인터내셔널에 대한 얘기를 이 시간 쭉 짚어주셨습니다. 네, 앞으로도 좀 장기적으로 지켜보면 좋을 것 같고요. 말씀해 주셨다시피 연말 시즌에 대한 다시금 모멘텀 회복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메리어트 인터내셔널 여기까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키움증권 방은규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연구원님.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해외 직투까지 토마토 모닝쇼 2부 순서 숨가쁘게 달려왔고요. 저희 잠시 후 또 3부에서는 국내로 또 눈을 돌려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